3대 종목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저희 지금 한미반도체가 43%고요. 네이버가 24%, ST팜은 6에서 7%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 기간을 목표가와는 별개로 좀 길게 가져갈 종목들이라고 강조를 꽤나 많이 드렸기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뭐 5일선을 이탈을 하고 하면은 걱정하고 겁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를 했다면은 저희는 이러한 수익률을 지금 절대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절대. 확실합니다. 이건 절대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이탈했기에 추세를 이탈했다, 매도 신호다 하고 매도하면은 저희가 지금 4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 30%대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느껴야 될 생각이, 원래 60% 수익이었는데 30%나 잃었네,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 우리는 이미 절반 차익 실현을 해놨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절대 이거를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특히 주린이 분들, 애초에 일시일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저기했다면은 못 끌고 갑니다. 네이버를 예시로 든다고 해도 우리가 매수 이때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이때 쭉 가져갔어요. 계속 문의 왔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어요.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당연히 고점을 돌파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매매하진 않습니다. 네, 그건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하진 않을게요. 무튼 3대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하면은 저희가 사실 올해 여름, 가을쯤부터 이 3대 종목 매집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ST팜, 네이버, 한미반도체,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매집해야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고 있어서 꽤나 뿌듯하기도 한데,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신규 3대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2월 말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 1분기를 위한 매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집주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매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번 주에 한 종목을 11월 첫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대로 11월은 매수의 시간이다, 여기에 맞게 포트를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11월 전략 단순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순환 매장세를 분명하게 이용한다. 9월, 10월 반도체 위주로 많이 먹었다면 이제 그 수급 이동하고 우리는 이동할 거를 미리 깔아준다. 두 번째, 매수의 시간이다. 매집주들 3대 종목은 이미 다 매도하고 있는 시간들이고 그 현금 다시 매수에 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투자 전략 끝! 11월 3일, 11월의 첫 거래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 거래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일부 매도 물량이 확인되기도 한 좀 혼조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09% 상승, 나스닥 종합은 0.61%, S&P 500 0.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으로 분봉을 확인해 보면은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가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마존과 애플이 목요일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상승 출발에 성공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38% 급증, 그리고 애플은 순이익이 86% 급증,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몰렸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중화권 매출에 대한 일부 실망감이 매도 물량으로 확인이 되기는 되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AI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카펙스가 이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보이면서 어마무시한 급등이 보이고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쏠려서 나스닥 중심의 상승장이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건 아니라서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된 거는 아닌데, 로리 로건 총재를 비롯해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 위원들의 발언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10월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안 좋게 생각
생각한다. 두 번째, 12월 또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는 너무 시기상조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일부 매도 물량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렇기에 11월 발표될 매크로와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도 한번 오늘 국내 증시를 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11월 증시의 방향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관점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전쟁, 한미 관세 회담 등 관세와 외교와 관련된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한국과 AI 동맹을 발표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눈이 쏠리는 등 AI발 각종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세 가지 관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와 무역 정쟁 관련. 기존 관세는 사실 굉장히 우려가 깊었던 포인트, 그리고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결될 수 있다, 악재가 해소될 거다, 이게 아니라 협력과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물론 도장을 찍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줄다리기에 대한 과정은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 그에 대한 결론, 결과에 대한 기대는 커지는 국면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관련. 결국 인공지능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빅테크의 실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물론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악재로 다가오고 있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공통점을 꼽아본다면 해당 기업들의 AI 투자 비용과 카펙스는 결국은 더 확대가 되었고 성장에 의심을 둘 포인트는 없었어요. 더불어 엔비디아와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신규 상승 동력도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12월 FOMC를 비롯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우려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저는 뭐라 말씀드려요? 다시금 시장 유동성과 지표를 두고 기대감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큰 길에 대한 결론은 전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연준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비롯한 큰 변수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기대감은 충분히 다시 부각될 수 있고 이제 확인될 매크로에 따라서 오히려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변수를 둔 단기적인 눌림 후 기존 모멘텀에 반응하는 긍정적인 장세를 전망합니다. 저희도 11월 연말 장세를 위해 분명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자, 주식증이라면 매매 결산 그리고 복귀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뭘 잘했고 뭘 실수를 했는지 이제 복귀를 안 하면은 그냥 운 좋았던 달 혹은 운 나빴던 달로 끝나버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투자의 성공은 잘못을 줄이는 것,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나의 공식으로 만드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매매 결산을 복귀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그럼 10월 달에 과연 어떤 매매를 해봤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는 총 8번의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8번 매도 중에 7번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한 번은 손절매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본다면은 10월 달에 매도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저희가 일부 비중 차익 실현을 하고 여전히 잔량은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29%에서 비중 절반 수익 걷어내고 현재는 43%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리노공업, ST팜, 미래에셋, 증권 모두 마찬가지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25% 수익률 확인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10월달 우리 매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불장이라고 떠들지만 객관적으로 사실 지수보다 더 오른 종목은 200개도 안 되거든요. 우린 그러한 와중에 증시의 상승 동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증시가 밀릴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 속에 조정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의 모든 단기 종목은 모두 눌림에서 잡았고 그에 대한 결과 또한 빠르게 나와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은 사실 절대 반도체만 움직인 장세는 아닙니다. 순환매 초입 장세였고 우리는 반도체가 아닌 그 수급이 이동하는 업종 그리고 테마들을 분명하게 잘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에는 11월 장세는 이런 순환 장세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10월 달 우리가 매매했던 성공적인 결과들을 복귀해서 저희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분명하게 또 잘 움직여 보겠습니다. 11월도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저희 결산이 나름대로 잘 나오면서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11월은 제가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월 초에 VIP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약속이 딱 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리스크 줄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연말 정말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풍성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관점 아직 유효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연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보유 종목과 함께 저희 신규 종목 흐름들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매도 계획은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던 5일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증권주의 분위기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저희의 관점대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추세 따라 그냥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는 캔들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고 이미 저희는 절반 수익 실현을 해두었고 잔량은 저희의 관점대로 차분하게 보자는 전략이니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당일 고점을 돌파해주고 밀리지 않네요. 네이버도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지 여부를 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 포인트대로 간다고 하면은 기존 고점까지 좀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얼추 한 29만원, 30만원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실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고 잠정 실적 발표와 동시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전기 대비는 7.7%,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7%, 전기 대비 21.4%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이기보다는 일부 좀 깎이는 모습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좀 확인된 수주가 사실 없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매출 인식이 조금 이연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 실적 둔화에 대해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해서 TAT 타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장비를 도입했다고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게 준비가 되고 가동이 되고 웨이퍼가 칩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만들어지는 그리고 장비 계약에 대해서도 걸리는 시간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좀 매출 이연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장에서 곧바로 큰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물량 대비 매수 물량이 더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반등을 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AI 성장 국면이 확인된 가운데 겁이 안 납니다. 걱정할 이유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더불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장비에 대한 포인트도 한 번 더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언가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매수에 대한 이유가 있었듯이 매도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적에 대한 거시기를 가지고 오늘 좀 눌린다고 해도 그게 매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46% 수익 확인되고 있는데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대 종목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저희 지금 한미반도체가 43%고요. 네이버가 24%, ST팜은 6에서 7%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기간을 목표가와는 별개로 좀 길게 가져갈 종목들이라고 강조를 꽤나 많이 드렸기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뭐 5일선을 이탈을 하고 하면은 걱정하고 겁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많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시일비를 했다면은 저희는 이러한 수익률을 지금 절대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절대. 확실합니다. 이건 절대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이탈했기에 추세를 이탈했다. 매도 신호다 하고 매도하면은 저희가 지금 4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 30%대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느껴야 될 생각이 원래 60% 수익이었는데 30%나 잃었네.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 우리는 이미 절반 차익 실현을 해놨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절대 이거를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특히 주린이 분들 애초에 일시일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저기했다면은 못 끌고 갑니다. 네이버를 예시로 든다고 해도 우리가 매수 이때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이때 쭉 가져갔어요. 계속 문의 왔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어요. 안 팔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당연히 고점을 돌파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매매하진 않습니다. 네, 그거는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하진 않을게요. 무튼 3대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하면은 저희가 사실 올해 여름, 가을쯤부터 이 3대 종목 매집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ST팜, 네이버, 한미반도체,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매집해야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고 있어서 꽤나 뿌듯하기도 한데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신규 3대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2월 말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 1분기를 위한 매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집주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매수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번 주에 한 종목을 11월 첫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대로 11월은 매수의 시간이다, 여기에 맞게 포트를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11월 전략 단순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순환매 장세를 분명하게 이용한다. 9월, 10월 반도체 위주로 많이 먹었다면 이제 그 수급 이동하고 우리는 이동할 거를 미리 깔아준다. 두 번째, 매수의 시간이다. 매집주들 3대 종목은 이미 다 매도하고 있는 시간들이고 그 현금 다시 매수에 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투자 전략 끝.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보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가창을 좀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에 훨씬 걸맞는 확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중소형주들 볼 때 호가가 얇다가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 상승 의지가 있는 종목은 일단 여기까지 터치는 해줍니다. 호가가 가장 두꺼운 자리, 이런 자리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거를 섭렵을 다 했을 때, 이 8만 주를 다 먹었을 때 지금 위에는 또 얇아지죠. 얇은 게 아니라 이걸 섭렵하면서 위에가 파파파박 두꺼워져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추가적인 상승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다 먹었는데 위에 호가가 그대로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을 쓸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도의 관점으로 제가 작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매매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고, 이거는 뭐 단기 매매 즐겨 하시는 분들은 매도 관점 잡을 때 참고해도 괜찮을 관점일 것 같아요. 결국은 호가를 다 잡아 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호가창의 흐름을 보는 게 꽤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사실 호가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호가창을 보면서 당일의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의 심리가 어떤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분봉 차트보다도 저는 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모쪼록 행복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